가장 중요한 게 비중이 어디를 제일 많이 볼까요? 이 세 가지 중에요. 일단은 그 영재학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학생들이 이제 자소서를 이제 본인이 쓰잖아요. 네. 근데 자소서를 본인이 쓰지 않고 또 남들이 써주거나 음. 그렇다면은 큰 실패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소 가지고 사실 그 개인의 역량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소서를 본인이 반드시 써야 되고 학생부를 참고를 하면서 써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추천서예요. 추천서는 왜냐면 자기가 3년 동안, 뭐 1년, 2년, 3년 동안 우리 옆에서 지켜본 선생님들이 써주는데 일단 부탁을 하면 써줍니다. 음. 그런데 추천하는 선생님을 잘 선택을 해서 네. 제대로 잘 추천을 써주도록 좀 부탁해야 되고요. 혹시 요새는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정확하게 잘 써주지만 마지막에 또 뭐 해놓은 게 있어요. 아, 네. 아시죠? 얼마큼 추천하는지 예, 정도에 대한, 강력 네. 추천이냐, 그쵸. 뭐 그냥 추천이냐, 네. 아니면 적극 뭐 반대냐. 흔히들 근데 클릭이라고 예, 그러죠. 클릭이죠. 근데 대부분 다 적극 추천이에요. 음. 근데 소신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절대로 네. 예, 추천을 안 합니다. 아, 네. 그런 게 한 10% 정도 있어요. 아, 네. 그러면 100%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 부탁할 때 선생님을 잘 선택을 해서 잘 써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네. 아, 네. 이 소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어떤 부분들이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그 실무에서 채점을 직접 해보셨고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한 바로는 실은 세 개를 동시에 채점 방식의 차이에서 동시에 만약에 본다면 추천서를 읽든 학생부를 읽든 자소서를 읽든 아 얘는 일관됐다라는 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아, 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뭔가 하나 어그러졌다? 음. 그럼 뭔가 이게 다른데? 라는 느낌을 받으면 이미 이제 점수는 까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 해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가 이제 어떤 일관되게 그 친구를 내비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를 친다면 저는 추천서가 아니겠느냐. 음. 이유는 자소서는 자기가 쓰는 거니까 과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쵸. 네. 그다음에 학생부는 실은 중등 과정의 학생부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 친구를 나타냈다라고 저는 솔직히 좀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아직은 아이들의 성장 단계다 보니 그런 디테일함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인데요. 추천서는 누가 써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추천서는 진짜 관심 있게 그 아이를 관찰했던 선생님들이 써주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보니 네,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추천서는 급박하게 스님한테 부탁드린 것보다 음. 아예 장기적으로 영재학교를 가려고 친구는 진짜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부터 또는 뭐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이렇게 장기간의 어떤 계획을 갖고 선생님들에게 지켜봐 주심을 당부드리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추천서가 그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객관적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자소서를 한번 읽어봤어요. 네. 네. 읽어보면 허황된 미사용을 많이 써요. 아, 그쵸. 어, 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음. 자소 쓸 때는 반드시 자기 학생부를 꼼꼼히 면밀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입학 담당관들이 볼 때 학생부와 같이 자소서를 비교 분석을 하고 채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학생부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얼마 전에 친구를 지도했는데, 뭐, 로봇에 관련된 내용을 쓰는데, 로봇에 대한 그런 물리학적인 원리, 이런 부분들을 지우고, 밑에 있는, 다양한 원리를 활용하여, 네. 같은 거를 사용하고서 그 문장을 사용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한 문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면서 오해를 하실까 봐. 뭐냐면 그 학교 생활 기록부와 그 다음에 자소서가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학생부하고 자소서는 사실 영재학교 친구들은 엄청나게 큰 것들을 쓰잖아요. 근데 학생부는 그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거를 보면서 비슷한 친구지라고 보시나요? 학생부에 보면 특기사항이 있어요. 네. 세부 특기사항. 아, 네. 거기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자기가 어느 분야에 연계성이 있는지, 네. 수학 분야인지, 과학 분야인지 쓸 수가 있어요. 음. 거기 요소를 찾아가지고 자료에 녹여드려야 됩니다. 음. 자유세는 뭐 상 받은 거는 못 쓰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어떤 주제로 어떤 연구를 해서 뭘 써도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지 그 미사여를 반드시 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캐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자,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학생부에 있는 거 자소서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학생부에는 단 한 줄만 있어도 그 부분은 자소서에 자세하게 더 녹아내고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흔히들 잘 모르세요. 그냥 이게 뭔가 자소서 학생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쓰는 학부모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그 챗 GPT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금방 탈론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부를 분석을 해서 학생부를 기점으로 쓰면 잘 쓰는 겁니다. 쓰고 계속 수정 보완하면